자, 또 하나 주목해야 할 판결이 어제 있었는데요. 자, 헌재가 수사기관이 개인의 휴대전화 위치를 추적하는 것은 헌법에 어긋난다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자, 먼저 통신비밀보호법과 관련해서 그동안 좀 논란이 있었죠? 네, 그렇습니다. 사실 최근에 굉장히 범죄가 진흥화되고 굉장히 교묘화되고 그러면서 수사기관이 참 수사를 하기 어려워졌는데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수사를 하는 기본적인 것 중에 하나가 개인의 그 휴대전화를 통해서 이제 위치를 추적한다든지 네. 또는 CCTV나 블랙박스를 통해 가지고 영상을 확보한다든지 뭐 이런 겁니다. 네. 그런데 이 통신비밀보호법의 2조와 13조에 이제 수사기관이 그런 휴대전화의 송수신 위치를 갖다 파악할 수 있는 그런 어떤 법적 근거가 되는 그런 조항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이제 지나치게 이제 개인의 그 기본권을 침해한다라고 이제 헌법재판소에서 판단을 한 겁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이야기하고 있기로는 그렇다고 해서 뭐 수사 자체를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이런 뭐 휴대폰의 그 위치 추적 수사를 할 수 있는 그런 조건들 이걸 갖다 보다 더 엄격하고 보다 더 이제 정밀하게 갖추는 게 필요하다 이런 판단인 것 같습니다. 저희가 화면에 이제 헌재가 어제 헌법 불합치 판결을 내리면서 그 근거로 내놓은 사항을 저희가 정리를 했습니다. 조금 긴데요. 자, 위치 추적 자료는 특정 시간대 위치나 이동 상황에 관한 정보로 충분한 보호가 필요한 민감한 정보다라고 판단을 했고요. 수사기관이 광범위한 위치 추적 자료를 요청하게 해서 정보 주체의 기본권을 과도하게 제한하고 개인정보의 자기 결정권과 통신 자유를 침해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개인전화의 위치 추적. 지금 뭐 현재 수사기관에서는 가장 그 결정적이고 중요한 수사 자료로 지금 활용하고 있는 건데요. 이게 지금 이렇게 되면은 수사에는 큰 제한이 있을 수밖에 없는 것 아닐까요? 아마 그래서 수사기관에서 반발이 큰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수사를 어떻게 하라는 거냐. 거기에 대해서 이제 헌재에서는 이것을 아예 그 위치 추적을 못하게 한 것이 아니다. 다만 수사의 필요성 또는 형의 집행을 위하여 법원의 허가를 받아서 이런 정보를 받을 수 있도록 했는데 그 정보가 너무 광범위하다라는 데 이제 그 초점을 맞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헌법 불합치 결정이기 때문에 2020년까지 국회에서 범위를 좀 더 축소를 해서 이런 개인정보가 침해되는 그걸 막는 좀 더 엄격한 요건으로 법 개정을 하라는 취지이거든요. 그런데 경찰 입장에서 뭐 보통 초동 수사는 거의 검찰에서 하니까요. 이게 제일 중요했던 게 CCTV나 휴대전화 추적을 통해 가지고 범위를 검거하거나 시간을 다툴 때는 굉장히 중요했는데 사실상으로는 좀 손발이 묶였다라고도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렇게 저희가 생각하는 이런 우려에 대해서 좀 네티즌들도 비슷한 의견이 아닌가 싶습니다. 어떤 분들은 이제 너무 책상물림식의 너무 이론적인 그 개인정보 보호 얘기가 아니냐, 뭐 그런 비판도 있던데 이게 좀 유사한 게 CCTV 같은 경우에 처음에 CCTV 설치에 대해서 이게 너무 사생활 침해가 많은 거 아니냐라고 했지만 실상 이 뭐 많은 범죄라든가 아니면 일상생활에서도 그 CCTV가 주는 예방 효과라든가 뭐 보호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외려 이런 그 민원들을 보면 우리 여기 후미진 곳에 CCTV 좀 설치해 달라든가 이런 민원이 외려 더 많아요. 그러니까 이전에는 사생활 침해 아니었냐고 했지만 긍정적인 효과를 더 많이 봤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통신비밀보호법에서 위치 추적 이 경우에는 좀 많은 국민들이 이런 내 정보가 어떤 범위를 잡기 위해서 내 정보가 그냥 이 번호만 있는 내 정보가 경찰에 가 있다고 해서 그걸 이건 너무 과도한 침해라고 생각할까라는 데 있어서는 저는 좀 의문이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애초에 이 헌법소원 심판 청구를 했던 분의 경우에는 과잉한 위치 추적이라고 볼 수도 있어요. 그거는 좀 돌아가 보면은 2011년이었는데 그 한진중공업에서 파업을 할 때 송경동 시인 이 헌법소원 심판 청구한 사람이 희망버스를 타고 내려가는 거예요. 거기 파업지까지. 근데 그걸 실시간으로 계속 추적을 했다는 거죠. 휴대전화 위치로. 이 경우에는 과잉하다고 볼 수 있는데 이 구체적인 사례를 보면 그렇다고 해서 다른 긍정적인 범죄 수사라든가 이런 데서 필요한 것
좀 너무 외면시한 거 아닌가 예. 그런 예. 아쉬움이 좀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이 휴대폰 위치 추적은 크게 이제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이제 실시간으로 휴대폰의 위치를 추적하는 그게 있고요. 또 하나는 그 기지국을 통해 가지고 기지국의 자료를 받아 가지고 이제 수사하는 이제 그 두 가지인데 아까 문제가 됐던 거는 이제 실시간 위치 추적하는 그런 예. 거였거든요. 예. 그래서 이걸 보다는 이제 법을 2020년 3월까지 법을 개정을 해가지고 실제로 이제 위치 추적을 할 수 있는 그 조건들을 보다 더 이제 엄격하게 이제 제한을 하고 딱 범죄와 관련된 혐의가 있는 사람 그 사람 중심으로 이제 위치 추적하는 그런 식으로 좀 법을 갖다 개정하는 게 필요하다. 예. 그런 취지 같습니다. 예, 말씀하신 네. 것처럼 이제 개인 전화에 이게 위치 추적을 하는데 특정한 번호를 이제 찝어서 추적을 할 수도 있고요. 한 기지국을 상대로 해서 이 위치 전화 정보를 확보를 할 수도 있는데 말이죠. 그러면 네. 앞으로 경찰은 지금 이 헌재에서 나온 결정으로 봐서 어떤 식으로 이제 수사를 하게 되는 겁니까? 그래서 뭐 경찰에서 이제 그동안 해오던 관행 같은 거 일단 뭐 좀 혐의가 이제 의심되는 그 지역에 출입했던 걸로 뭐 간주되는 그런 사람들을 뽑아내기 위한 그런 것으로는 사실 이제 기지국 수사를 많이 했거든요. 예. 그래가지고 뭐 어느 경우에는 보면 뭐 해당되는 사람 수십 명이나 수백 명의 전화번호를 확보해서 일단 그 사람들 일일이 그 장소에 관계 있는지 무슨 일로 갔는지 이런 걸 다 하고 있는데 이제 그런 수사는 조금 제동이 걸릴 가능성이 있고요. 그런데 이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정말 범죄 혐의가 있고 이 사람이 예를 들어 가지고 도주를 하고 있다. 네. 이 사람이 뭐 차를 타고 고속도로로 이제 도주를 하고 있는 이런 경우는 이제 실시간에 이제 위치 추적을 통해 가지고 그 사람의 위치를 파악을 해서 빨리 그 신병을 확보하고 체포를 하는 이런 게 이제 필요하거든요. 예, 예.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은 좀 현재처럼 좀 폭넓게 이제 허용이 되는 뭐 예. 그런 융통성이 좀 필요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예. 네. 개인 전화의 위치 추적과 관련해서 이제 두 가지 어떤 가치가 충돌하는 것 같습니다. 사생활 침해에 대한 부분하고 또 그리고 이 위치 추적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이익. 그러니까 이제 범죄자를 이제 추적하고 검거하고 또 그리고 범죄 예방하는 효과도 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글쎄 우리가 좀 앞서가는 겁니까? 외국은 어떻게 이걸 보고 있나요? 그러니까 지금 그 매크로한 그 정보라고 하죠. 이게 이렇게 특정의 어떤 그러니까 어떤 기지국에 뭐 2018년 1월 1일 뭐 몇 시부터 그 어떤 기지국에서 통신한 내역을 다 달라고 했을 때 그게 수천 가지일 수도 있는 거거든요. 네. 그 부분 때문에 기지국에서의 통화 내역을 받는 것을 지금 과잉하다라고 이제 헌재에서는 결정을 한 거예요. 네. 그런데 이제 그 정보가 구체적인 개인 신상을 알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좀 이걸 이 정보와 관련해서 매크로 정보라고 하는 게 있는데 이거는 구체적인 신상들은 알 수가 없고 이렇게 약간 뭉치 같은 정보인 거죠. 예. 그런 거에 있어서는 이제 수사의 필요성과 또 법원에서의 그 규제가 있을 때는 허가를 받아야 될 때는 그렇게 이제 그 규제를 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산업계에서 이렇게 개인 정보들을 이런 매크로 정보를 활용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나라가 아직은 더 뒤떨어져 있어요. 더 선진국들보다는 예. 산업계에서도. 예. 그래서 그 규제입법 그 개선 추진위에서도 이 매크로 정보, 개인 정보와 관련해 가지고 어떻게 할 거냐로 이제 계속 이렇게 논쟁이 붙고 네. 있는데 개인 정보에 대해서는 뭐 최근에 구글 판결에 있어서 우리 법원이 배상할 책임이 있을 정도의 정보는 아니라고 봤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좀 개인정보 관련해서는 이제 지향점에 대해서는 좀 사회적인 합의가 필요하겠습니다만은 이 범죄 수사의 필요성에 기한 이런 개인정보는 저는 좀 폭넓게 인정해도 되지 않느냐. 그래서 이제 경찰을 비롯한 수사기관에서는 만약에 너무 이렇게 휴대폰을 통한 위치 추적을 제한하면 정말 수사를 어떻게 하란 말이냐 이런 뭐 아주 뭐 항변을 갖다 하고 있는데요. 가장 긴박한 상황은 이런 겁니다. 어린 아이가 납치가 돼가지고 이 아이를 갖다 누군가 유괴해가지고 막 전국의 이제 지방으로 돌아다니고 있는 그런 어떤 급박한 상황. 그래서 긴급하게 그 사람의 위치를 추적해가지고 그
신병을 확보하지 않으면 아이의 어떤 생명이 위험해지는 이런 어떤 상황 그런 경우에는 정말 이런 실시간 위치 추적 굉장히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어떤 사안에 따라서 좀 현명하게 적절하게 판단을 해서 수사에 범죄 수사에는 분명히 방해가 되지 않으면서 개인의 또 뭐 자유권, 뭐 인권 침해 이건 보장할 수 있는 그런 어떤 현명한 법안을 마련해 주기를 기대를 합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납치를 비롯해서 이제 또 국가 안보와 관련된 사안이나 이런 것은 예외를 두고 있습니다만은 논란은 좀 계속 될 것 같습니다.